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이야기를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2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2장 들어가봤자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지금 1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 번만 리마인드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보지 마시고 이제 오늘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배웠느냐면 원가회계랑 관리회계가 뭐냐라는 거 이런 걸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그죠? 자, 원가회계 시간에는 뭘 배운다고요?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근데 기업은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제조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죠? 물론 제조기업이다라고 해서 제조 원가, 즉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만 있는 건 아니고 비제조 원가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챕터들도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당분간 어디만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들, 걔네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둘 거라고요. 그게 바로 원가 계산은 원가 회계다. 관리 회계에서는 두 가지 배운다고요. 뭐랑 배울 것이다? 의사결정 그리고 성과 평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는 거라고요. 제일 먼저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과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공부하면 저랑 같이 배우는 이제 원가 관리회계 내용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먼저 원가 회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건데 그 원가 계산 방법을 우리가 알려면 원가를 그때그때 계산 방법에 따라서 나눠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 방법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해당되는 챕터 가서 거기 가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오늘은 맛만 본 거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처음에 배웠던 이 내용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원가에 그냥 저는 알파벳 배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자, 제조원가는 세 가지에 해당된다고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요. 한국말로 해봅시다. 뭐뭐뭐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약자로 해볼게요. DM과 DL과 OH 세 개 다 더합시다. 뭐라고 하자고요? 단기 총제조원가. 그죠? 자, DM하고 DL만 한번 더해보세요. 걔네들이 더해서 뭐라고 하자? 기초원가 혹은 기본원가. 그죠? 또 DL하고 OH 더하면요 가공원가 혹은 전환원가. 이런 용어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 DM과 DL과 OH의 분류는 1장부터 끝장까지 그냥 다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니까 이 말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두 번째로 배운 게 뭐였었냐면 원가를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자라는 거였는데 이 행태에 따른 분류는 사실은 관리회계에서 좀 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프 오늘 그리는 거 연습해봤는데 준자 들어가는 거 빼고 그냥 변동원가랑 고정원가 얘네 둘만 총액이랑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해서 그래프 같이 그려봤었죠? 머릿속으로 지금 그려보세요. 총액이랑 단가랑 둘 다. 변동비랑 고정비, 총액, 단가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 다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뭐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 거야. 지하철 속에서도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씻고 있는 거야. 뭐 양치하는 거야. 이렇게 양치하면서도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습은 무조건 반복인데요. 그 반복적인 복습을 책상 앞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해야 돼. 그것도 훌륭한 복습이거든요. 그 짓을 누가 더 자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실력이 큰 차이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뭐 타고난 유전자, 머리빨이냐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건 뭐냐면 누가 평상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살았느냐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변동비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요? 조업도가 올라갈 적에 총액은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하지만 단가는 그냥 일정하더라. 고정비의 총액이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올라가던 말든 총액은 그대로였죠. 하지만 단가는 반비례하더라 라는 거죠. 자, 준변동비도 있고 준고정비도 있었어요. 얘네들은 단가는 의미가 없고 총액만 좀 들여다봅니다. 준변동비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준변동비는 기본요금 좀 깔고 그죠? 그 상태에서 변동비처럼 올라가는 거. 준고정비는요. 구간 나눠놓고서 각각의 구간 내에서는 그냥 고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변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준고정비라고 한다, 그죠? 자, 요거 말고 우리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라는 것도 공부했었네. 자,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는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 그림 좀 그려놨었어요. 그거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이게 머릿속에 막 떠올라야 돼, 이제. 자, 제품원가는 어때요?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발생하면 일단 재고자산으로 간다. 그랬다 뭐가 되면? 팔리면 이제 매출화가 되는 거. 그래서 T계정을
타는 원가, 걔네들을 우리가 제품 원가라고 하고요. 뭐라고도 부른다? 재고 가능 원가라고도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뭐 있었어요? 기간 원가. 기간 원가는 원가가 발생하자마자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에 그냥 비용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얘는 뭐라고도 한다? 재고 불가능 원가. T계정을 탄다고요? 안 탄다고요? T계정을 타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자고요. 자,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있으면 뭐라고 하자? 관련 원가. 의사결정이랑 관련이 없으면 비관련 원가. 어떻게 구분해요? 관련 원가인지 비관련 원가인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로 갈까 B로 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의사결정이라며. 그죠? 둘 간에 차이가 있어야 관련이에요? 차이가 없어야 관련이에요? 차이가 있어야 관련이라고. 차이 나는 것만 보면 된다고. 그죠?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안 봐도 된다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관련 원가가 뭔지 아시나요? 라고 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대안들, 걔네들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걔가 관련 원가라는 거지. 하지만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어차피 A를 선택해도 100원 들어갈 거고 B를 선택해도 100원 들어갈 거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우리가 얘를 못하러 고민하냐고. 그죠? 그게 바로 비관련 원가다라는 거. 자, 관련 원가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기억할 거 하나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관련 원가 대표적인 거 기회비용. 비관련 원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 매몰 원가.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관련 비관련이었다면 성과평가 이야기도 이제 나와야 되겠지. 성과평가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뭐랑 뭐로?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가능 원가.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통제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그냥 성과평가로 바꿔서 읽어도 좋다는 거. 이 정도까지 기억을 좀 합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좀 공부해봤고요. 1장은 지금 우리가 이 분류한 것만 가지고 말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사실 출제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워낙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시험에 막 자주 나오는 그런 챕터는 아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1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머지 챕터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배운 내용들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좀 반복적으로 복습을 좀 잘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2장에서부터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었고요. 항상 개강하는 첫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진도 나가는 거를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는 거, 잘 이해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암기도 잘 하시고 하는 거, 이런 거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첫날에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돼요. 처음이니까 각오를 딱 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 나는 한 7, 80점 맞아버리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죠? 남들이 뭐 이게 보니까 이 책을 뭐 한 10번 보겠대. 나는 한 20번 보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 그죠? 그래서 기왕 시작한 거, 기왕 하기로 한 거 진짜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내가 무조건 진짜 열심히 다 목숨을 걸고 이걸 막 해가지고 무조건 한 번에 다 합격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전투력을 딱 끌어올리고 각오를 확실하게 딱 가지시는 거. 요게 첫날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날에는 지식 하나 머릿속에 담아가는 것보다 이런 의지력을 좀 불태우시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수업 열심히 잘 들으시면서 동시에 전투력을 좀 확실하게 불태워놓고 다음 시간에 또 뵙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